이게 되게 쉬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예. 미분 활용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대부분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사실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자, 방정식 fx는 0에 실근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x절편이겠잖아요. 맞아요? 아니냐고 이놈들아. 근데 선생님이 앞에 살짝 띄어놨지. 왜 띄어놨을까? 선생님이 안 띄었어? 야,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안 쓰고 약간 중간부터 쓰잖아. 이유가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미리 스포일러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이게 있긴 뭐가 있냐? 없지 라고 생각하잖아. 맞아? 자, 잘 봐요. 방정식 fx는 0에서 fx가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면 fx에는 몇 개의 항을 우변으로 이항할 수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좌변에서 몇 개 항을 뺐기 때문에 더 이상 좌변은 fx가 아니고 우변은 더 이상 0이 아니기 때문에 gx는 hx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동치사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바꾸면 이때 의미는 뭐가 되냐면 y는 gx의 그래프와 그냥 gxy라고 할게요. 와 y는 h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첫 번째 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두 번째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 그릴 줄 알잖아 이제. 근데 두 번째 게 왜 필요하냐면 fx가 미정계수를 포함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fx 못 그리거든요. 맞아요? 이때 미정계수를 다 알고 있는 애들 우변을 넘겨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요. 하나 말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고등상에서는 뭐 하나만 알아도 되겠지만 이거 둘 다 꼭 아셔야 되고요. 2번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프를 한 개 그려서 푸냐 두 개 그려서 푸냐 차이거든요. 한 개가 쉽냐 두 개가 쉽냐 물어보면 그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비슷한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한 개가 쉬울 수도 있고 두 개가 쉬울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한 개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두 개 그려서 푸는 걸 보면 오 엄청나군 앞으로 두 개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두 개가 쉬울 때가 있으니 두 번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런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얘는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대로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hx라는 함수를 fx-gx로 잡아요. 이렇게 했을 때 y는 hx의 그래프의 x절편이 돼요. 사실은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굳이 그래프로 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것은 뭐냐면 방정식을 못 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실근을 그려서 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실근의 개수나 대략적인 위치라도 파악하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방정식과 미분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고등상 상하에서는 해가 안 구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해가 안 구해지는 경우가.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걸 제가 밑에 또 써주죠. 친절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 해를 구할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실근입니다. 예. 방정식도 실근의 개수나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범위라고 표현할게요. 그래프상에서는 위치겠지만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범위의 느낌인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이런 짓을 했는데요. 특히 이걸 학생들이 문제풀이 잘 못 쓰니까 여기 별표 하나만 줄게요. 이게 졸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실제로 문제풀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저런 문제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방정식은 이항해도 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해가 바뀌려면 12월 30일 지나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네, 방정식은 이항해도 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2번. 다음은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걸 참조해서 fx는 0의 실근을 판별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제 문제화 시키기 쉬운 것들 위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3차함수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이 x의 위치까지 고려하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거든. 알겠지? 자, 먼저 우리 이제 f'x의 0을 기준으로 이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면 f'x는 뭐가 되는 2차 함수가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단 말은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그림도 되고 2번 그림도 되고 3번 그림도 돼요. 1, 2, 3번 그림은 전부 다 뭐냐면 f'x는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인 경우예요. 실근. 이해하시죠? 근데 첫 번째 그림은 극대값하고요.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 맞잖아. 이런 경우에는 방정식 fx는 0이 근을 어떻게 가는지 그림에서 보이시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됩니다. 출제점이 더 높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림 그릴 거 없이 극대극소 부호가 다르구나. 그러면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인 케이스잖아요. 누가 0인지 몰라도요. 둘이 곱하면 0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fx는 0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거예요. 동의해요? 그죠? 네. 세 번째 그림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서 부호가 양이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곱의 부호가. 이러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은 반드시 근을 3개를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2개는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프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실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fx는 0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게 돼요.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네.
3번일 때. 3번일 때 그래프가 네. 실근을 한 실근과 두 혹은 실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번 아래 1, 2, 3 쓴 게 음. 그래프 번호 1, 2, 3이에요. 네, 그래프 번호예요. 저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예요. 네, 거기에 맞춰 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f'x는 0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는 아니 중근 먼저 하지 말까? 순서 섞이네. 허근 먼저 할까? 그게 4번 문제인데. 고쳐도 되죠? 네. 좀 고쳐주세요. 네. 서로 다른 두 허근 먼저 할게요. 이렇게 갖는 경우에 극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지점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4번 그래프만 있냐? 그렇진 않죠. 이 위치가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저 4번 그림을 얘기하고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fx는 0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한 실근과 두 허근 두 개 나왔는데 그래프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죠? 네. 세 번째, f'x는 0이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가 다 3중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필이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x축에 걸쳤을 때요. 이때는 3중근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모든 케이스를 보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5번 그림에 해당하면 뭐가 되냐면 fx는 0이 3중근을 갖게 되죠. 만약 선생님 그래프가 5번하고 똑같은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에 x축에 안 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걸치면 당연히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중근은 허근 없다는 얘기예요. 실근 3개가 겹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그래프 없이 한번 판정 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 없이. 자, 3차 함수고 3차 함수가 양수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해야 되냐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지만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극대값과 극대수가 무조건 둘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 극수가 부호가 달라야 돼요. 사실 극대 양수 극수가 음수인 것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라고. 알겠지? 예. 그래서 이때는 fx를 일단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잡아요. 그럼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요. 극대극소를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식은 가질 수 있고요. 이때 극대값이 누가 극대값이죠?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누구예요? f-1입니다. 그죠? 네. f-1은 a 더하기 2인데 이놈이 양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f1이거든요. f1은 a-2죠. 이게 음수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래프 없이 바로 풀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으면. 자,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 간다. 이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위에 하나 풀면 나머지 다 풀리거든요. 왜냐면 이미 극값은 같잖아요. 그럼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 간다는 말은 뭐냐면 극값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극값은 지금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 2거든요. 따라서 a 플러스 2가 0일 때나 혹은
a-2가 0일 때가 가능하니까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간다라고 하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극대극소 부호가 둘 다 양이고요. 이러면 극대극소의 부호가 둘 다 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의 뜻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니까요.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양의 값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별로 안 어렵죠, 진짜로.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고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있잖아. 이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게 풀어보려고 해, 쌤이. 알겠지? 예. 왜요, 선생님? 그러지 마요. 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푸는 건 뒤에 있는 예제에서 한 번 더 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이라고 잡아보죠. 그럼 f'x는 뭐가 될 거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를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지금 이 3차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3일 때 극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간다는 것은 어쨌거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니 친구들아? 이해되지? 어쨌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요? i는 fx가. 그래야 서로 다른 양근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음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납득하시죠?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작 상이 떠오르잖아요. 3차 방정식의 근이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예요. 고등수학 상의 근의 분리 기억나요?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고정시킨 조건을 찾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 우리가 배운 걸 3차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막 한판 대결 이딴 거 외우면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최소 조건만 가지고 그래프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고정하는 조건을 일단 찾으려면 세 실근에서요. 극대값이 지금 얼마예요? f-1이죠. 맞아요? f-를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5-m 나오거든요. 이건 양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소값. 얘는 얼마냐면 f3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이건 음수여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되나? 친구들? 이걸 두 개만 만족하면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막을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려면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세영아? 움직여서 보여줄까요?
봐봐. 얘가 움직이는데 현재까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만족하잖아. 이때부터 안 만족하지. 자,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만족해요. 만족하죠. 이때부터 안 만족하지. 차이 알겠냐 방금? 뭐가 있으면 되겠냐? 이게 있으면 되겠는데? y 절편이 양수인 상태.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고정하려면 y 절편도 필요하다. y 절편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m이거든요. 이게 양수인 상태예요. 요 세 개 사실 종합해서 m의 범위를 구하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느낌이 딱 뭐가 똑같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y절편 양의 상태 유지되니까 못 나가죠. 여전히 양근 2개 음근 하나예요. y절편 양의 상태 유지되니까 못 나가죠. 여전히 양근 2개 음근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동한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라고 있어요.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면 이제 그래프만 그냥 그리면 되겠죠. 제 생각에 이때는 y축도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다. 양근 때문에 있어야겠네. 표시는 하자.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기는 3이고요. 그잖아요. 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히 극대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되지 않냐? 선생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좌우로 못 움직여요. 사실 마이너스에서 아까 내가 움직이는 척 했지만 못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우로 못 움직입니다. 마이너스이니까 이해하죠?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극대값이 이미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5-m인데 이게 음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m이 5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분석하면 나머지 문제는 풀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물어보지 세 개를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이래요. 마찬가지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이 나온 상황을 우리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못 벗어나고요. 이런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긴 3이어야 되니까. 이건 뭐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면 양의 이중근이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극소값이 0이다만 확인하면 되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m이었는데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7이다. 이게 답인 거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풀이 왜 알려주냐면 사실 좀 불편한 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미정계수의 개수가 상수항만 꼭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사실 미정계수의 개수가 이 개수가 상수항에만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다는 건 뭐냐면 꼭 그래프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2항해도 된다고 했지. 적지 마세요. 뒤에서 똑같은 문제 또 풀 거예요. 숫자 똑같은 거 아니고요. 유사한 형태로 또 풀 거예요.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고 잡고 gx는 그냥 m이라는 상수함수로 잡아요. 이때도 f'x 도함수는 변화 없거든요. 상수항만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 그래프는 극점이 둘 다 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여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5 나오지 않냐? 이제 여기 계산하면 뭐 나와요? 3, 마이너스 27 나오죠? 여기 지금 y는 fx라고 이해돼? 여기서 얘는 뭐만 움직이면 되냐면 y는 m이라는 상수함수만 움직이면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이요? 그러면 y축만 표시합시다. 이거 사실 y축도 확정되죠? 그렇지 않냐? 얘들아?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왜냐면 얘가 0,5여야 되거든. 그러잖아. 네. 0,0 죄송합니다. 0,0이어야 되거든. 여기가 원점이겠네 그러면.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움직여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이렇게 가야 될까? 이렇게 있어야 되죠. 얘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m은 음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27보다 커야 되죠. 이게 바로 나와버리죠.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라고 하면 이러면 되겠네요. m은 마이너스 27이겠네?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라고 아니네? 이거지 이거? 아니지? 중근 아니죠?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 죄송합니다. 이거네 이거. 그럼 m이 5보다 큰 상태네요. 그죠? 3번 문제 헷갈렸어요.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이면 이거잖아요. m이 마이너스 27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게 편해요? 한 개 그리는 게 편해요? 두 개 그리는 게 압도적으로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일단은 상수항은 미정계수가 있으면 무조건 넘겨서 두 개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세 개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게 훨씬 쉽고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것이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다녀오세요. 이 5번 문제도 질문이 있다고요? 뭔 질문이요? 이거요? 여기 2번. 3번 있잖아요. 1번에 3번을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하냐고? 지금 1번에 서로 다른 식을 가질 때 fx 프라이머스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3번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식을 이거요? 예, f 프라임 x예요. 왼쪽이 f 프라이머스 아니에요? fx죠, 3차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f 프라임 x의 근의 개수는 이 극대 극소만 보면 돼요. 극대 극소가 두 개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처음에 그래요. 알겠죠?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f 프라임 x는 0이에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x축과 교점을 세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메 그럼 이게 헷갈렸으면 중간에 계속 이게 물어보고 싶었을 건데 예. 즉시 물어봐야 괜찮아요. 알겠죠? 예. (5번은) 지금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잖아. 맞아? 아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래프 두 개 그리는 문제군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리고 얘를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뭐 적지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그 값은 가져요. 이런 형태로 있을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있을 거고 아마 여기가 0,-1일 것 같은데 근데 2x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얘를 움직이면서 이 접할 때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실근 접할 때 구해야 되고 이게 불편하다고 사실은. 근데 별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풀고 사실 이것도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2된 지점 찾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근데 어차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위치관계는 실근의 개수로 따질 수 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더하기 a가 될 거거든. 맞아? 이 상태에서 2x 옮기는 게 더 안 나을까? 지금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럴 거니까 극점의 위치를 찾기도 아까보다 편하죠. 사실 이렇게 풀라고 내 문제인 것 같죠? 그죠? 예. 이놈하고 gx는 a 이 두 개를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는 대충 그려보면 마일일 때 극대 마일일 때 극대 1일 때 극소예요. 자 마이너스 1, 얼마죠? 3인가요? 1, 얼마죠? 마 1인가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y는 a가 세상 쉽죠. 이래놓고 y는 a 잡아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하나의 실근이고요. 3보다 커도 하나의 실근이고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면 중근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이게 근수라는 게 아니야. 위치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고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라면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크다면 얘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는 거예요. 서영이가 잠깐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영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니? 일단 나를 좀 보려면 괜찮다. 정로 좀 적어야 된다. 예. 그러면 얘를 그린 다음에 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해석이 어렵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실제로 풀고 있는 해설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알겠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2x만 옮기면 하나가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정계수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미정계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다른 게 A, B가 있는 게 아니라 A가 두 군데 들어있어요. 뭐 1차항에도 들어있고 상수항에도 들어있고 최악의 경우에 2차항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정계수의 위치에 차수가 올라가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미정계수가 상수항밖에 없으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선택은 뭐냐면 이거예요. 3차함수하고 상수함수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알겠죠? 다 적었나요?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데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얘는 접선과 미분하고요, 방정식과 미분 두 개를 연계한 문제거든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1,a라고 했는데 1,a를 대입해서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알 수 없지만 뭐에 보고 알 수 있다고? 두 개 이상의 접선. 위의 점이 접선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a는 밖의 점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요. 그럼 밖의 점이니까 항상 접선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접점을 잡아요.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일 거니까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저거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1,a를 지나니까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와 1,a 사이의 기울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t 마이너스 1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하고 같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얘를 정리해보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는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아무리 예쁘게 정리를 해봐야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정도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1은 a다.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접선할 때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접선의 개수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서영아? 접선의 개수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접점의 개수요. 접점의 개수라는 말은 t의 개수죠. 그러면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은 둘 이상의 실수 t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 맞아? 잘 보시면 선생님 방정식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리했어요? 이상하게 정리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을 강요받냐면 첫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각일수의 양수가 되게 정리해라. 그 다음에 한쪽을 다 모으고 나머지는 0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강요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둘 이상의 실수 t를 그래프 두 개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하나가 상수함수가 되고 최고차의 개수 양수를 만들면 a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든요. 마이너스 a를 움직이면 실수할 가능성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예쁘게 정리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일 예쁘게 정리한 거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ft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요. gt라는 함수를 a라는 상수함수로 본 다음에 ft를 그려놓고 gt를 움직이면서 둘 이상의 실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f't의 그래프는요,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니까요. 6t로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될 거거든요. 그러면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가 되는, 이 지금 그려보면 알겠지만 음인 거 그려보려고 하잖아. 잘 안 그려진다. 그렇지 않냐? 많이 안 그려봐가지고. 나도 그래. 예. 양인 걸 그릴 일이 압도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 정도 할게요. 양호?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1, 얼마가 되죠? 0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xy축 같은 거 그릴 필요 없어요. 예. 우린 뭐 할 거냐면 그냥 상수함수 움직일 거거든요. 맞아, y는 a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두 개 이상의 접선이 필요하니까 두 개 이상의 실근이잖아. 세 개면 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a의 범위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돼버리고요. 이건 역시 뭐냐면 상수함수를 움직이는 게 가장 손쉬운 풀이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미정계수가 상수함밖에 없으면 당연히 상수함수를 움직이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해서 방정식과 미분의 내용은 좀 끝났고요. 부등식과 미분의 내용을 볼 텐데 부등식과 미분은요 더 쉬우니까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잘 봐요. 폐구간 내에서 fx의 양수임을 증명하려면 엄청 당연한 말인데 그냥 최소값 구한 다음에 최소값이 양수인 거 보이면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최소값이니까 나머지는 다 기회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저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이해돼요? 최소값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극값일 때하고 극값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할게요. 첫 번째, 극값이 존재할 때.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단조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간의 양 끝에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구간 내에서의 모든 극소값 중에 하나가 최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구하여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임을 보이면 돼요. 지금 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절대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 증가함수일 때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일 때요. 남은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증명하는 거니까 증가함수일 때라고 쓰고 그냥 문제 풀면 안 되고 증가함수임을 보여야 돼요. 그럼 증가함수임을 보여야 되니까 구간 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때는 누가 최소값이죠? fa가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fa가 양수임을 보입니다. 감소함수라고 하면 감소함수인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보이고요. 이때 누가 최소값이냐면 fp가 최소값이거든요. 이게 0보다 크다 임을 보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죠?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그럼 선생님 그래프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등식의 증명은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 게 진짜 낭비야. 그냥 하나가 편하거든. 네. 이때는 그냥 hx를 fx 마이너스 gx라고 잡은 다음에 폐구간 AB에서 hx가 양수임을 증명하면 되고요. 증명하는 방법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뭐 hx 문자만 바뀌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보일 필요 없고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이게 다예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부등식과 미분 이게 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성립하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미정계수가 지금 1차항에 들어있어서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볼게요. 하나짜리가 부등식은 보통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적해야 되는데 극점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니까 4x의 세제곱 더하기 4a의 세제곱이거든요. 가끔 이거 미분하는데 a의 지수인 3을 밑으로 내리는 정신당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x에 대한 미분이니까 4a의 세제곱은 상수잖아요.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4로 묶으면 x 플러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실근이 매우 궁금해지는 거죠. 얘 실근 있어요 없어요? 실근 있어요 없어요? 없거나 있으면 중근이죠. 왜 아니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얘는 판별식 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제곱 나오잖아.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러면 극점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유일한 극점은 누가 만드냐면 요 1차 함수가 만들기 때문에
비록 도함수가 3차함수이지만 우리는 도함수를 그리는 목적 자체가 그냥 도함수의 부호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 x 플러스 a라는 직선을 그려서 도함수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a일 거고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4차함수니까 양쪽 끝은 양의 무한대예요. 양의 무한대에서 한참 감소하다가 그냥 a에서 다시 증가로 바뀌는. 그러면 마이너스 a일 때가 유일한 극소이면서 최소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fx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입니다. 그렇다면 f-a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f-a는 마이너스 3a의 4제곱 플러스 3인데요.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다를 풀으려고 하면 학생들이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날 필요가 없는데 이게 a 4제곱이 a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합차로 분해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일 거니까 부등식의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4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1번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자, 2번 케이스 뭔지 알겠죠? fx, gx 두 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hx라는 함수는 뭐라고요? fx-gx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2 이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얘를 미분을 해봐요. 극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니까 15x로 묶으면 공교롭게도 2에서 극점이 있네요. 0은 지금 구간 내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어쨌거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2차 함수일 텐데요. 지금 구간이 어딜 보자고 했냐면 0의 우측, 그죠? 그 다음에 3의 좌측만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의미한 도함수는 어디만 있냐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전체 다 보시면 안 돼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감소에서 지금 증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2일 때가 유일하게 극소이면서 최소죠. 선생님 0일 때는 안 봐도 돼요? 볼 필요 없어요. 0일 때는 어차피 0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2일 때 극소를 찍고 다시 증가해서 올라갔잖아. 3일 때도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F0과 H0과 H3이 누가 크냐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최소값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X가 2일 때 HX는 극소이면서 최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H2만 구하시면 되는데요. H2가 얼마냐면 K-20이네요. 이놈이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내니까 K는 22보다 크게 나타나와서 답은 22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